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편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연구 문제 중 첫 번째 문항인 기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입력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6쪽으로 오시면 연구 문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기준 정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부서 등록, 품목 등록, 거래처 등록, 고정자산 등록 등 등록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문항수는 4문항이 되겠습니다. 각 4점씩 점수를 부여를 해서 16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을 하세요. 접속을 하셔서 나눔 클래스의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는 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게스트 폴더 안에 2021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얘는 실행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닫고 얘만 딸랑 남겨 놓으세요. 놓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New S+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나서 그렇죠. 회사 코드 F2를 딱 누르면 회사가 실기시험 문제 대비해서 모의고사, 연구 문제부터 모의고사가 쫙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연구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영주상사라는 회사로 로그인을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웹하드로 한번 가볼까요? LG U+ 웹하드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onlywebhard.co.kr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자, 클래스죠. 제 거는 이미 저장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은 클래스 1234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2021년) 데이터 및 자료 클릭. 자, 여기에 이제 뭐 각종 수험서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셔도 돼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클릭. 자, 그러면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2021년 체크하시고요. 내려받기 하겠습니다. 일반 내리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내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운로드 됐죠? 자,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더블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을 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모든 파일을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하시기 전에 혹시 내가 기존에 썼던 데이터를 나는 써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백업을 하셔야 됩니다. 백업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파일에 적용되면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 휙 하고 날아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모든 파일에 적용. 예.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벌써 압축이 풀렸습니다. 네, 풀리면서 허용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S+ 더전 스마트 A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 로그인이 되셨을 거예요. 되시고 F2 누르시면은 우와 이렇게 연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20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주 상사로 로그인한다 그랬죠? 영주 상사에 커저가 가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짙은 색으로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확인. 그러면 회사가 영주 상사로 바뀌었고요. 로그인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연구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문제 주식회사 영주 상사로 로그인이 됐고요. 자료를 보니까 네,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어요. 16점이고 각 4점, 총 4문항이 출제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부서는 어디에 있느냐? 물류관리 탭에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 탭 클릭. 생선 재고 관리 메뉴 중 기준 정보 관리에 부서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런데 관리부와 총무부가 있는데 격리부와 구매부를 추가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추가로 등록하도록 할게요. 30번에 격리부 엔터. 부서입니다. 부서. 그리고 판관이에요. 즉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 사용 여부는 여로 해주셔야지 사용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는 사원이 있는 경우 사원을 넣는 건데 문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 자, 40번에 구매부. 부서, 판관, 공통. 이렇게 해서 격리부와 구매부를 입력하셨는데 요 입력하실 때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은 신규 품목을 등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품목 등록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물류관리 쪽에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도 되고 물류관리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 품목 등록은 기준 정보 관리에 품목 등록 있습니다. 클릭. 자산이 상품이고 품목 코드, 품목명, 규격 이렇게 있네요. 자, 품목 코드는 5004인데 자산명이 뭐냐? 상품입니다. 상품. 그러면 그렇죠. 여기 상품 선택하시고 5004.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품목 코드는 한번 입력되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품명, 규격 이런 건 다 수정이 돼요. 그런데 품목 코드는 수정이 안 되니까 입력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유. 올리브유. 아, 제가 한 손으로 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아, 영문으로 DD인데 대문자입니다. 그럼 저희도 대문자. DD. 기준 단위는 박스래요. 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규격균이 있으면 써주시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입고 단위부터 시작해서 재고 단위까지 모두 박스로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치시면 됩니다. 박스. 어이구, 한글이에요. 그럼 영문으로 고치면 되죠. 대신 대문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치시면 안 돼요. 기준 재고 단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반드시 1이어야 돼요. 이걸 0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재고 단위,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1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해서 복사 가능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재고 단위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자산 수불부가 완성이 됩니다. 적정 재고량은 1000개랍니다. 자, 1하고 플러스 한번 누르면 3개 올라옵니다. 0. 기준 단가 없어서 안 넣을 거고요. 나머지 없어서 안 넣도록 하고요. 사용 여부는 반드시 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입력할 때 그렇죠. 코드 도움에서 못 불러오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거래처. 그러면 거래처 등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2점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2점, 두 번째 거 2점 해서 4점입니다.
그럼 거래처 등록은 어디에 있냐? 전체 메뉴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렀을 때 물류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이나 회계관리 모듈에 있는 거래처 등록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신 데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아, 나는 회계관리밖에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물류관리 열었으니까 여기서도 입력해도 되지? 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거래처 등록 클릭. 일반 탭이 있고 금융 탭이 있고 카드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처니까 일반 탭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013. 자, 2013 광교식품입니다.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0번입니다. 312 3012 347 고민중이랍니다. 고민중.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거래처 분류를 구분했을 때 매입처, 매출처로 구분했다. 그러면 매입처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분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전체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매입처 이렇게 했으니까 매입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네. 제조 식용유죠. 자, 그럼 업태에 오셔서 제조 칩니다. 한 칸 띄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생겼어요. 지금 커저가 조자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엔터를 안 하고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조자가 없어집니다. 제가 한번 마우스로 가볼까요? 정말로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시고 뭐를 해야 돼요? 엔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엔터를 쳐주셔야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터 친다. 기억해 두세요. 식용유. 엔터. 만약에 거래일자가 나와 있다. 그러면 하단 16번의 거래일자를 수정하시면 되는데 거래일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날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또 다른 날짜가 올라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3013. 그런데 왜 공을 안 치나요? 공은 앞에 거는 자연적으로 끌고 오니까 안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3013 이렇게 치시고 한길상사 아니면 공 치셔도 돼요. 한길상사. 그리고 뭐 한다고요? 반드시 엔터. 자, 사업자 등록번호인 255-2656-123 부자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엔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저장이 되는 거니까. 자, 매출. 엔터. 업태는 도. 하고 지금 보면은 가운데 점이잖아요. 근데 가운데 점이 마우스에는 없잖아요. 마우스랜다. 키보드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마침표 있잖아요.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나는 가운데 점을 치고 싶다? 그러면 한글에서 가운데 점을 복사해서 갖다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돼요. 자, 그래서 부자인 도소매 식용유까지 입력해 봤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정기 예금을 등록하시오. 자, 정기 예금은 어디랑 같이 하는 거죠? 금융기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탭으로 갑니다. 금융기관 탭으로 오셔서 금융기관 명은 신한은행 정기예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금융기관 명에 신한은행 정기예금 칠 거고요. 한번 거래처 코드는 98500 98500 신한은행 정기예금 가로 열고 정기예금 가로 닫고 엔터. 자, 계좌번호는 오른쪽에다 치셔도 되고요. 여기다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246. 그런데 반드시 빼기 다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12 다시 45 123. 왜냐면 은행마다
번호가 서로 다르게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처럼 딱 정해진 번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표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표시를 꼭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예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정기예금으로 바꿔주시면 오른쪽에 입력되는 화면이 바뀝니다. 자, 정기예금 바뀌셨죠? 자, 사용은 0. 계좌 개설점이 지금 있나요? 계좌 개설점 신한은행이래요. 자, 도움표 눌러서 신한은행 선택합니다. 지점명이 나와 있으면 지점명 치시면 되고요.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예금 종류는 해피 예금이래요. 그럼 여기다 해피 예금 치는 거예요. 해피 예금. 만기 수령일은 그렇죠. 계약 끝나는 기간이죠. 2022년 5월 9일입니다. 2022년 05월 09일. 만기 수령액은 몰라요. 이자율도 모르고요. 그죠? 그러면 안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계약 기간을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계약 기간 어딨냐? 여기 17번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 요 라인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언제로? 2021년 05월 09일 2022년 05월 09일 여기를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꼭 해주셔야 되죠. 이거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네, 틀리게 됩니다. 자,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에서는 하나라도 입력이 안 돼 있다. 그러면 4점이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입력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아, 여기까지 입력했구나. 요거 입력했다. 요것도 입력했다. 요것도 입력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다 입력하시면 4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준정보 네모낭을 입력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